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심소 심리 미스터리 소설 연작 그 증상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의 방, 결혼의 비극적 아름다움. 제2부 책임이라는 이름의 공포. 민주는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잠시 머뭇거렸다. 손에 들려있던 노트북 가방을 느슨하게 쥔 채 천천히 소파에 몸을 맡겼다. 그날 오전, 회사 구내식당에서의 일이 아직 마음에 남아있었다. 민주는 점심시간에 쟁반을 들고 식당 한복판에 섰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모여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지만 민주가 다가가려고 하면 자연스레 그 대화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어색한 공기를 느낀 그는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밥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옆 테이블에서는 웃음이 터졌고 민주의 손은 멈췄다. 나는 여기서 뭐지? 그냥 시스템 안에 끼워놓은 톱니바퀴 중 하나일 뿐인가? 그날 오후 내내 그는 회의에서도 말을 아꼈다. 아무도 그의 부재를 눈치채지 못할 것 같은 기분. 그 외로움이 가슴 한켠을 무겁게 눌렀다. 민주는 천천히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비볐다. 셜록항은 고요하게 그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박사님, 민주가 입을 열었다. 요즘은 제이가 저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요. 예전처럼 몰아붙이지 않고요. 그런데 이상해요. 저는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셜록항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불편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민주는 입술을 깨물며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이가 저를 편하게 해주려고 하면 할수록 저는 더 제약을 느껴요. 책임져야 할 것도 많아지고 자유가 더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셜록항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민주 씨, 제이 씨의 변화를 보면서도 불편함을 느끼는 건 민주 씨가 관계를 통해 느끼는 본질적인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민주 씨에게는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는 것이 곧 자유를 잃고 통제당한다는 의미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민주는 고개를 떨궜다. 박사님, 그럼 저는 계속 이렇게 불편한 채로 살아야 하나요? 셜록항은 의자를 약간 뒤로 젖히고 손가락을 가볍게 맞물린 채 말했다. 그 질문은 참 솔직하네요. 근데,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민주 씨는 지금 무엇이 가장 불편하신가요? 민주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책임이요. 결혼이라는 거요. 계속 뭔가 저를 끌고 가는 느낌? 저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자꾸 뭘 해야 할 사람처럼 보여지고, 셜록항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민주 씨가 느끼는 불편함은 결혼이 주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 씨가 가진 결혼은 이래야 된다 라는 오래된 믿음이 현실과 충돌해서 생긴 마찰입니다. 우리가 WPI 상담에서 말하는 마음이란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현실 속 문제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민주 씨만의 믿음 구조입니다. 민주는 눈을 크게 떴다. 민주 씨는 아마 이렇게 믿어왔을 거예요. 진짜 사랑은 간섭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롭게 살아야만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결혼 생활은 그 믿음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죠.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는 자유를 잃어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믿어온 자유라는 기준 때문에 스스로 힘들었던 거군요. 셜록항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정확합니다. 민주 씨가 지금 느끼는 모든 감정은 외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민주 씨 스스로 세운 기준과 기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저는 계속 이렇게 불편한 채로 살아야 하나요? 셜록항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불편함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읽히는 것입니다. 민주 씨가 스스로의 믿음을 읽을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불편함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리듬을 다시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 씨에게는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는 것이 곧 자유를 잃고 통제당한다는 의미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민주는 놀란 듯 셜록항을 바라봤다. 셜록항은 가볍게 웃으며 덧붙였다. 민주 씨는 지금도 결혼 생활 안에서 자유로운 삶과 책임지는 삶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어요. 제이 씨가 변해도 민주 씨의 오래된 믿음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민주는 손끝으로 무릎을 툭툭 두드리다 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저는 계속 이렇게 불편한 채로 살아야 하나요? 말끝에는 분노도 절망도 없었다. 약간의 체념, 약간의 투정, 그리고 아주 약간의 진심. 셜록항은 의자를 뒤로 젖히며 두 손을 천천히 깍지 끼었다. 그 질문 참 솔직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저라면요, 이렇게 다시 물어볼 것 같아요. 민주 씨는 지금 무엇이 가장 불편하신가요? 민주는 한숨을 내쉬었다. 책임이요. 결혼이라는 거요. 계속 뭔가 저를 끌고 가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자꾸 뭔가를 해야 하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움직여야만 하는 사람처럼 다뤄져요. 셜록항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요. 지금 민주 씨는 책임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WP의 상담에서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책임이 불편한 건 책임 자체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책임이 건드리는 민주 씨 마음속의 믿음 때문인가요? 민주는 고개를 갸웃했다. 믿음이요? 네. 셜록항은 차분히 이어갔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아온 민주 씨만의 삶의 정답 같은 겁니다. 민주 씨도 분명 자기만의 답안지가 있었을 거예요. 민주는 조용히 웃었다. 그런 거 있긴 하죠. 예를 들면 진짜 사랑은 간섭하지 않는 거다 같은 거요. 근데 현실은 그 반대니까 숨이 막히죠. 셜록항은 바로 그걸 포착했다. 그겁니다. 지금 민주 씨가 느끼는 불편함은 결혼이라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민주 씨가 가진 사랑이란 간섭이 없어야 한다는 믿음이 현실과 충돌해서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민주 씨는 이렇게 세상을 해석하는 거죠. 진짜 사랑은 간섭하지 않는다. 제이 씨가 무심하면 사랑, 제이 씨가 다가오면 억압. 나는 자유로워야 존재할 수 있다. 책임이 주어지면 존재가 무너진다고 느끼는 거. 민주의 눈이 커졌다. 저는 자유를 좋아하는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무능해질까봐 두려운 거였네요. 셜록항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마음 읽기입니다. 내가 무심코 말하고 느끼고 반응했던 것들 속에 어떤 오래된 믿음이 숨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 마음은 바뀔 수 있을까요? 감정은 순간이지만 마음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구조는 설계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민주 씨가 지금까지는 무의식적으로 설계한 구조였다면 이제부터는 의식적으로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민주는 처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작은 희망을 느꼈다. 자신의 삶을 끌고 가는 힘이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중얼거렸다. 그럼 저도 조금씩 구조를 다시 짜보겠습니다. 창밖으로 길게 기울어가는 햇살. 민주의 마음속에도 아주 작은 새 설계도가 지금 막 그려지기 시작했다. 요약. 민주가 결혼을 힘들어한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 쌓아온 오래된 믿음, 자유, 간섭, 존재의 의미와의 충돌 때문임을 자각. 셜록왕은 단순히 위로하는 대신 민주가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직접 읽고 재구성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줌. 책임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민주의 공포와 오랜 상처를 자연스럽게 드러냄.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민주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 옆에서는 아이가 칭얼거리며 몸을 뒤척였고 제이는 초조한 얼굴로 아이의 이마를 짚었다. 민주야, 제이가 불렀다. 열이 있어. 많이 뜨거워. 민주는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재워보자. 자다 보면 괜찮아질지도 몰라. 제이는 한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일어나더니 스마트폰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근처 24시 소아과, 열이 높을 때 대처법을 급히 검색하는 손이 떨렸다. 민주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지금 바로 병원 가야 해. 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주는 겨우 눈을 뜨고 말했다. 괜찮아질 수도 있잖아. 괜히 애 깨워서 더 힘들게 만들지 말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이가 터졌다. 또 그래. 언제까지 괜찮아질 거다만 반복할 거야? 당신은 왜 매번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해? 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책임을 외면하려던 게 아니었다. 다만 무섭고 막막했던 것이다.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게 더 두려웠다. 제이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신발을 신었다. 나 혼자라도 병원 갈 거야. 민주는 망설이다가 느릿하게 따라 나섰다. 길을 걷는 동안 제이는 울 듯 말 듯한 얼굴이었고 민주는 한 걸음 뒤에서 묵묵히 그녀를 따라갔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 제이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주는 창밖을 보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미안해. 난 그냥 겁이 났어. 제이는 잠깐 그를 바라보았다.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당신은 늘 무섭다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자고만 하니까 더 답답했어.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제이에게 기대했던 것은 모든 걸 괜찮게 만들어줄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같이 봐줄 사람이었다는 걸. 하지만 그는 그걸 표현할 줄 몰랐다. 아직도. 며칠 뒤 상담실. 셜록왕은 둘의 이야기를 들은 후 조용히 정리했다. 민주 씨는 두려울 때마다 아무것도 안 하기를 선택해왔고, 그게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안에서는 두려움을 숨기는 대신 그 두려움을 같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주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셜록왕은 제이를 향해 덧붙였다. 그리고 제이 씨, 당신의 불안은 행동으로는 진정되지 않습니다. 민주 씨가 완벽하게 대처해야만 당신이 안심할 수 있다면, 두 분은 영영 같은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될 거예요. 때로는 서툰 대처라도 함께 있는 것,
어색하게라도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날 상담실을 나서던 길, 민주는 아이를 안은 제이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음번엔 나도 같이 무서워할게. 제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밤은 여전히 길고 춥겠지만 서로의 그림자는 조금씩 겹쳐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며칠 뒤, 민주와 제이는 다시 셜록항의 상담실을 찾았다. 민주는 입술이 바짝 마른 채 소파에 주저앉듯 몸을 맡겼다. 박사님,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아이를 돌보는 게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어요. 내가 왜 이걸 감당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죄책감으로 이어져요. 솔직히 말하면, 제이가 저를 믿는다고 할 때마다 저는 더 숨이 막혀요. 민주의 말은 한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문장의 피로감이 겹쳐지고 있었다. 셜록항은 민주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에 걸려들었다. 민주에게 믿음은 응원이나 지지가 아니라 통제된 책임의 감옥처럼 들리고 있었다. 민주 씨, 셜록항이 조용히 말했다. 혹시 민주 씨는 믿는다는 말을 그러니까 당연히 해내야 해 라는 명령처럼 듣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민주는 흠칫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오래된 기억 하나를 꺼내들고 있었다. 어릴 때 셜록항이 조심스럽게 이어갔다. 누군가가 너는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말했던 기억 혹시 있습니까?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숙제, 심부름, 성적. 늘 기본은 해야지라는 말. 그래서 누가 저를 믿는다고 말하면 그건 실수하면 끝이라는 암묵적 계약처럼 느껴졌어요. 셜록항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리했다. 민주 씨가 느끼는 버거움은 육아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된다 라는 오래된 믿음이 민주 씨를 짓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떨궜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 안의 회로를 하나하나 꺼내 보여주는 것 같았다. 셜록항은 이번엔 조용히 제이를 바라봤다. 제이 씨는 어떤가요? 육아는 어떤 감정으로 다가오나요? 제이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민주가 도와줄 땐 고맙지만 아이가 조금만 이상해 보여도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떠올라요. 그 말에 셜록항은 다시 정리하듯 말했다. 제이 씨 마음속에는 완벽하지 않으면 위험해진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은 불안이 아니라 늘 주변을 경계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제이는 당황한 듯 물었다. 그럼 저는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요. 셜록항은 부드럽지만 단단히 답했다. 예민한 게 아니라 늘 긴장하며 살아온 겁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매뉴얼대로 되지 않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대신 느슨한 유연함을 허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오히려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제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어딘가 망설였다. 그렇다고 제가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을까요? 무책임해질까봐 무서워요. 책임과 무책임은 반대말이 아니에요. 셜록항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여유는 당신이 얼마나 진심으로 관계를 지키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순간 민주가 작게 중얼거렸다. 나도 그걸 몰랐어요. 저는 책임을 지는 걸 실수 없이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셋이 함께 살아가 보는 거라는 걸 조금 알 것 같아요. 제이는 민주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그녀의 얼굴엔 처음으로 괜찮아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듯한 조심스러운 평화가 번졌다. 요약. 민주. 책임은 존재를 위협하는 감옥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나를 키워가는 과정임을 조금 깨닫기 시작한다. 제이. 완벽함을 내려놓고 실수와 흔들림 속에서 함께하는 여유를 조금 허락한다. 셜록 황. 위로하거나 설득하는 대신 민주와 제이 각각의 오래된 믿음을 읽어내고 현실과 연결하는 새로운 시야를 열어준다. 장기화된 위기감으로 모두가 지쳐가고 힘들어하는 시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용기 내어 변화를 만들고 발전,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은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사람인지,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할 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자신을 뚜렷이 할 때 두려움 없이 힘든 시간을 헤쳐나가며 성공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WPI 성격 검사를 만드신 황상민 박사님에게 당신의 특성과 마음, 성장, 발전에 대한 코칭도 받고 WPI 상담 코칭 전문가에게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WPI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여 인생 성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어 보세요. 언택트 시대에 맞춤으로 전 과정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WPI 워크숍. WPI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여 당신 인생의 성공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WPI 초급 과정 워크숍,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